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은 5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둘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조 미만 특약. 셋째, 변호사 선임 비용. 넷째, 대인 대물 벌금 담보. 다섯째,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 5가지만 있어도 충분한데 여기에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등 운전자 보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상해 특약들로 번복하시면 불필요한 보험료만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 5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되는 운전자 보험 필수 특약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흔히 차량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운전자 보험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의한 민사상 책임을 배상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일 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가지 상황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재판 절차에서 지출되는 비용에는 흔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용되는 형사합의금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고용한 변호사비, 재판 결과에 따라 지불해야 되는 벌금 등이 포함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배상하는 역할을 하죠. 운전자 보험에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매우 큰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뜻일 텐데요. 뇌 과실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당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중앙성 침범,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스쿨존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 원인이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 시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내가 주의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벨트로서라도 운전자 보험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간혹 운전자 보험을 상해보험처럼 불필요하게 과도한 상해 특약을 추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증권을 분석해보면 골절 진단비에 화상 진단비 등 굳이 실손보험에 다른 종합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한 특약을 넣는다든지 아주 오래전 보상도 빈약한 갱신형 특약들로 보험료 파일을 넓히고 계신 분들이 있죠. 내가 과거의 병력으로 상해 특약을 실손이나 종합보험을 준비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 5가지의 특약만 가입해 두시면 충분한데요. 그중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합의를 위해 지출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인데요. 형사합의 유무가 중요한 이유가 재판에서 내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손실 복구를 위해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데요. 손실 복구 노력의 근거로는 합의 유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라고 모두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시에는 아무리 운전자 보험이라도 절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중상해는 중상해인데 상해 등급이 1에서 3급에 해당되지 않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경찰 조사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불송치가 되었을 경우에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해 보장 확대 특약을 가지고 계시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특약은 2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조 미만 특약인데요. 이 담보는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받았을 때, 즉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가 아닐 때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6조 미만의 진단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관련 담보는 3가지를 요약 정리하면 피해자가 상해급수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중상해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 송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했을 땐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피해자가 상해급수 1에서 3급 외 중상해 피해 시 또는 불송치, 불기소 처분 시에는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또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지만 피해
피해자의 부상 중상해가 아닐 땐 치료를 위한 피해자의 진단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한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4주 미만은 300만원, 4에서 6주 미만은 1000만원, 25주 이상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회사에 따라 보장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꼭 비교해 보셔야겠죠. 세 번째 꼭 필요한 담보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만들어 1에서 3급 이상의 중상해를 입혔을 때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고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담보인데요. 역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식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을 지원해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통 가장 먼저 조사를 받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섣부르게 내뱉는 말이 불리한 판결로까지 이어져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단계부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급기야 3천만 원 한도로 선 지급해주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운전자 보험, 내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해주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꼭 필요한 담보는 벌금 담보입니다. 동일하게 11회 중과실이나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단순한 속도 위반이나 주차 위반으로 딱지떼는 상황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직 11회 중과실,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 시에만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대인사고 시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해주고요. 대물사고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하는데요. 과거에는 대인 벌금으로 2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2천만 원이 최대 벌금 한도라 문제가 없었지만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사고 내에 대인 벌금이 3천만 원까지 상향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벌금 담보 한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사고로 3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대인 벌금 담보가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1천만 원은 내가 사비로 지출해야 될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꼭 필요한 담보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 담보는 앞선 4가지 특약과 다르게 내가 다쳤을 때 지급받는 특약인데요. 상해 특약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자동차 사고로 내가 상해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가장 극심한 1급부터 가장 경미한 14급까지 모두 보장되는 만큼 보장 확률이 높은 특약 중 하나인데요. 14급에 해당되는 상해 등급은 간단한 타박상이나 염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교통사고로 치료만 받아도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등급 미적용 특약을 추가해서 몇 급인지와 무관하게 등급 판정만 받아도 10만 원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에 꼭 필요한 5가지 특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굳이 추가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입니다. 심지어 골절 진단비나 화상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같은 상해 특약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행정적 형사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고요. 교통사고로 생긴 2차 부상에 대해 보장되는 담보들입니다. 어차피 실손보험이나 다른 종합보험에서도 보장해주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상해 특약을 추가해서 운전자 보험을 상해 보험으로 둔갑시키지 않길 바라고요. 물론 내가 위험 직종에서 일한다거나 과거 병력으로 실손보험에 상해 특약에 가입이 어려우시다면 비교적 고지 의무가 덜 까다로운 운전자 보험 내 상해 특약을 대체해서 가입하셔야 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 보험 보험료를 과하게 납부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필수 특약들 최대 한도로 가입해도 20년 납, 20년 만기, 41세 남성 기준 12,072원 정도 불가하고요. 여성도 만원대면 충분했습니다. 여성 기준 만원인 것도 운전자 보험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라 가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만원인 거니까요. 사실상 41세 대상으로는 만원보다 저렴하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생계로 삼고 계시는 영업용 운전자분들도 계시죠. 영업용 운전자분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땐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최소 60일 동안 매일 만원씩 지급되는 운전면허 정지 일당과 면허 취소되었을 때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자가용 운전자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 자체가 두세 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월 보험료가 3만원에서 5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건 내가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보험료를 영업용 운전자 못지않게 납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운전자 보험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영업용 운전자가 아니면 만원대 이상 납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꼭 필요한 필수 특약들로만 가장 보장이 좋은 특약들로만 가져가셔야 손해를 피하고 필요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위기 상황에 날 도와주는 에어백 같은 건데요. 바람이 빠진 에어백이 사고가 났을 때 터져봤자 아무런 도움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빵빵하게 채워져서 사고가 나도 부상 위험이 적은 제대로 된 에어백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보험료 만원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 보험 해결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11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